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면서 공개적으로 처음 입을 열었는데요.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꼬여서 그랬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뒤늦은 사죄의 말을 남겼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전합니다. 인적이 뜸한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이모 씨. 범행 사흘 만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써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온 이 씨가 공개적으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뒤늦은 사죄의 말도 남겼습니다.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서천군 사곡리의 공터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결국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서천군 산하기관에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이 씨의 계획범죄 여부 수사와 함께 정신감정과 신상 정보 공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 그제 저녁 7시 40분쯤 논산시 은지면의 한 원룸에서 카자흐스탄인이 같은 국적의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습니다. 또 그제 오후 5시 반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아버지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석 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2023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받은 송 의원이 지난해 2월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켜 송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인력 파견업체와 짜고 지난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6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한 뒤 차액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삼공사 전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사는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서 몸을 가누기 힘든 강풍에도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안전 대책이 없었다며 사측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산 한국타이어 공장 타이어 출하장의 지붕 채광창입니다. 지난 3일 오후 1시 40분 한국타이어 하청업체 소속 70살 이모 씨가 이곳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일은 대체 공휴일이었지만 이 씨는 지붕이 파손됐다는 사측의 연락을 받고 긴급히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금산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11.3m/s로 이는 우산을 쓴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바람으로 실제 이 씨는 강풍에 날린 지붕 플라스틱 패널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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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풍이 부는데도 안전대나 추락 방호망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측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물과 설비가 많은 금산 공장에 지난해부터 전문적인 보수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실타했습니다. 작업을 할 때 위험하니까 그
4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한 분이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전문적인 업체에 관리를 맡겨가지고 하자고 계속 요청을 드렸거든요. 한국타이어 측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과 노조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게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관세청이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1kg 금괴와 0.3에서 0.5kg으로 쪼갠 금 24개, 29억 원 상당을 바지 안쪽, 여행 가방 바퀴 속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 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를 경유해 일본 등 제3국으로 금을 밀반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1kg당 10에서 20% 정도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2달 동안 식품 제조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관련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에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의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절도죄 등으로 과거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누범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대전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 차례 침입해 보일러 부품, 스토꼭지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독수리 군단의 새 둥지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역동적인 경기가 예상돼 이글스 사상 첫 100만 관중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올 시즌을 미리 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하나이글스의 새 야구장을 살펴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옛 한밭 종합운동장 부지에 세워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새 구장에는 한화이글스와 팬들의 특화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비대칭 그라운드와 오른쪽 외야에 세워진 8m 높이의 몬스터월은 경기장에 익숙하지 않은 원정팀에 까다로운 경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복층 불펜과 세계 최초의 인피니티 풀, 캠핑장 등 팬 친화적인 시설이 다양합니다. 전광판도 홈팬 맞은편에 배치를 하고 복층불펜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특별한 요소를 홈팬 구역 가까이에 배치를 함으로써 구장 안에는 실내 훈련장과 라커룸 등 선수단을 위한 최상의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컨디션을 맞추는 데 있어서 최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중석 수는 예전 구장보다 8,000석 많은 2만여 석으로 올 시즌 이글스 구단 사상 최초의 100만 관중 돌파도 기대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좌석에 있든지 따로 치아에 차별점이 있지 않고 확보가 잘 되어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야구장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고 경기가 없을 때에는 최대 3만 석 규모의 공연을 개최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야구가 없을 때에도 정말 이 야구장에 오셔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이글스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오는 17일 프로야구 시범 경기로 첫 공식 경기를 치르고 정규리그 홈 개막전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 오는 7월에는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인 KBO 리그 올스타전이 이곳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치러집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시의 새빵 사례를 해온 정책연구원을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가 2차례 제동을 거는 등 갈등과 대립구도로 비치는 모습에 부담을 느낀 세종시의회가
초유의 직권 상정을 택한 겁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세종시 의회.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의장 권한으로 곧바로 상정합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다른 기관과의 통합 방식의 부작용이 크다며 상임위가 2차례 부결시킨 조례안입니다. 지난해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쳤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번번이 세종시와의 대립 구도로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세종시 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전시에 이른바 새빵살이를 했던 세종연구시를 분리해 기존 평생교육원과 합쳐 독립시키는 조례안은 표결 없이 시의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유의 직권 상정을 통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 연구기관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9월쯤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최 시장이 연구원 설립과 맞물려 또 다른 불씨로 남아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현재의 임원추천위원회와 병행하는 건 이중 검증이라며 시의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해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 확보를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직권 상정에 따른 조례안 통과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세종시가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한글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합니다. 가칭 한글 놀이터 세종관 위치는 원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8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시는 지난해 한글날 박연문화관에 한글 놀이터를 시범 운영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간 부시장을 임명하며 야간 경제 활성화에 나선 세종시에 정작 조명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행복청 기준을 적용해 준공 승인이 난 아파트에 추가 조명을 설치해도 신고나 허가 기준이 없고 관리 주체마다 경관 조명 운영 시간이 달라 도시 경관의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빛 공해가 우려되는 필수 조명은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의 특색을 살릴 장식 조명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서 경찰이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피의자가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뒤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며 의료진과 대면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면 조사가 가능해지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 계획 범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늘봄학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늘봄교실 운영 현황과 함께 귀가 안전 대책과 주변 환경 안전 취약 요소 그리고 안전 인력 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늘봄학교 운영 목표를 최상의 안전에 두고 안전한 귀가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보도 이음 순서입니다. 세종에서 쓰레기로 착각해 버려졌던 수천만 원 대부분을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으로 5시간 만에 되찾은 사연이 화제입니다. 무려 12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돈은 다름 아닌 암 투병 중인 아들의 수술비였는데요. 한 가족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따뜻한 이야기 윤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처럼 쌓인 폐기물 더미 옆 굴착기 한 대가 쓰레기를 고르게 펼쳐놓습니다. 중장비가 헤집은 자리는 여러 사람이 손수 뒤적이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갈퀴로 쓰레기를 헤집고 뭉쳐있는 천 조각을 하나하나 펼쳐보기도 합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건 다름 아닌 2,600만 원의 돈다발. 실수로 돈 뭉치를 쓰레기 봉투에 넣고 아파트 앞에 버렸다는 다급한 주민의 전화 한 통에 폐기물 처리장 직원과 환경미화원 총 13명이 힘을 합쳐 수색에 나선 겁니다. 12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를 무려 5시간 동안 2차례나 헤집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순간 풍속 10m/s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폐기물 먼지가 날려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체 돈의 70%에 달하는 1,828만 원이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돈이 마르고 그랬었으면은 찾기가 더 쉬웠을 텐데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더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수천만 원은 암투병 중인 아들의 수술비였습니다. 절박한 사연을 들은 시청 공무원은 소각장으로 향하던 폐기물 차량을 급히 멈춰 세우고 쓰레기 더미를 공터로 옮겨 수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고 따로 반출을 해서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이 미담은 주민이 시청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고생한 직원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한사코 거절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아들 수술비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주려고 했던 돈인데 이웃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수색에 동참했던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한 가족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대전의 대표 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이 지난 1989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보수 공사에 돌입합니다. 한밭도서관은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낡은 창호와 설비를 교체하고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한밭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문을 닫고 도서관 별관 1층의 일부 공간에 신간과 인기도서 등 책 3만여 권을 둔 임시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대전시가 시청에서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가족,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대전시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생활 실태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5년에 걸친 고독사 위험군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산시가 추진 중인 호수공원 옆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산시는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적법 판정을 내렸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지역 시민단체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서산시가 타당성 조사를 회피했다는 의혹 등을 토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산림청이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을 위해 영주 국유林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소나무와 참나무리 등 2천여 그루를 국가유산 수리재료센터에 공급합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소나무 중 60% 이상이 평균 지름 45cm 이상의 크고 단단한 목재로 수급난의 일부 수입산 목재를 사용해온 국가유산 수리 현장 목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은 앞서 경복궁 등 국가유산 복원에 필요한 소나무 280여 그루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인 유관순상 수상자의 송창주 이준열사 기념관장이 선정됐습니다. 유관순상위원회는 제24회 유관순상 수상제로 송 관장을 선정하고 또 유관순 횃불상 수상제로 당진 송학고 김송현, 이화여고 홍윤진 학생 등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유관수상을 받은 송 관장은 이준열사와 특사단의 흔적과 자료, 유품 등을 수집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1995년 8월 이준열사 기념관을 열고 지난 30년간 관리해온 공적이 인정됐습니다.
충남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재직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기술경영 건설학부를 신설합니다. LH 계약학과인 기술경영건설학부는 LH가 기존 토지주택대학교에서 운영하던 선취업 후 진학 재직자 대상 6개 전공과정을 충남대에 위탁해 신설됐으며 정원은 50명입니다. 한편 충남대는 해양안보학 전공, 경영학 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 등 기존 단과대나 학과에 학사와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부 단위 운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